국방부 조사본부 과학수사연구소를 이끌고 있는 공군대령 곽상훈이라고 합니다. 진실을 추구하고 인권을 보호한다는 부대원이 있는데 저희가 사건과 관련해서 진실을 발견해서 법질서를 확립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통해서 관련된 장병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여 신뢰받는 조사본부를 지향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30여 명의 전문 감정관으로 모두 다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과 실력을 겸비한 우수한 인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대형 사건이라든가 지휘부에서 지시를 한다든가 각 분에서 자체적으로 수사해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 과학적인 사고 원인 규명이 필요한 경우에 증거물을 채집해서 과학수사연구소로 감정을 의뢰하게 됩니다. 감정물을 접수해서 님스라고 하는 감정정보관리 시스템을 이용해서 각 해당 분야 감정관에게 분배를 하여 감정 조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월평균 약 한 40건의 감정 사건을 접수하고 있고요. 감정 사건당 월평균 시험 분석은 약 600건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짧으면은 한 일주일 이내, 일반적으로 한 달 이내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총기 폭발물 사고에 대비해서 총기 폭발물과에서 전문적인 감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탄환, 탐피 감정을 통해서 어떤 총기에서 발사됐는지, 추출됐는지 확인하는 감정을 지원하고 있고요. 사고와 관련된 인원의 손이나 의복에서 잔류화약을 채취해서 발사자를 식별하는 감정 임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꺼멓게 사선으로 흔적이 생기게 됩니다. 시꺼멓게 보이는 흔적은 강선인이라고 그러고 표면에 생기는 스크래치는 나선인이라고 합니다. 이 흔적들을 보기 위해서 45도 각도로 탄두를 발사해서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네, 유전자과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유전자 감정 업무를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현장에서 채집한 증거물에서 타액이나 혈액, 정액 등 인체 시료를 채취합니다. 이 인체 시료를 유전자 감정을 통해서 개인 식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시료인지 확인하는 감정을 지원하고 있고요. 탈북자나 해외에 거주하시는 동포가 국군포로 2세임을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요청할 경우에 국내에 있는 가족들과 유전자 비교 감정을 통해서 가족 관계를 확인해주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DNA 증폭하는 데 시간은 통상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이제 한 2시간 전후로 되겠습니다. 그 사이클에 따라서 전투기 수락자굴 같은 경우는 수습된 시신의 파편들을 다 모아서 신원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게 됩니다. 장래에 이제 일정이 잡히잖아요. 근데 그 안에 이제 신원 결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결과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교통사고나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얼마나 되는지, 음주 상태였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감정 능력이 있고요. 사망자의 위 내용물이나 혈액에서 독극물이 있는지 없는지, 의약품이 있는지 없는지 감정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젊은 군인들이 금전적인 문제나 가정 불화로 스스로 목숨을 잃는 사건들이 군대 내에서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생체 대사물에서 의약품 성분이라든지 혈중 일산화탄소 농도 이런 감정은 반드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현재 문서 감정의 위조 감정, 필적 감정에서 특징 분석하는 10배로 확대해서 관찰하는 작업을 합니다. 위조 지폐인지 진짜인지 감정을 하려면 진짜 지폐가 있어야 되는데 조폐공사에서 저희한테 대조 감정하기 위해서 표준 물질을 저희한테 제공한 겁니다. 2개가 붙어 있지만 진짜 지폐입니다. 가짜가 아니라. CCTV나 블랙박스 등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디지털 영상 분야 감정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문 감정이라든가 필적 감정이라든가 문서가 위조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감정 역량도 영상 문서 지문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변사 사건이 발생했을 때 법의학적인 지식을 활용해서 사망 원인을 규명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자살 사고나 타살 사고, 사고사나 돌연사가 발생한 경우에 검안이나 부검 등 의학적인 그런 방법을 도입을 해서 사망 원인을 의학적으로 규명하고 있습니다. 부검 동의가 늦어지게 되고 하는 데서 오는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2018년 아마 기동 헬기가 추락해서 해병대원 5명이 숨진 사건이 있었는데 조종사가 음주를 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상한 소문들이 이제 돌았습니다. 이틀에 걸쳐서 검안과 부검을 하면서
혈액을 채취해서 조종사가 음주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확인시켰죠. 범죄심리과는 사건 관계인의 진술이 진실인지 허위인지 확인하기 위해 거짓말 탐지 검사, 뇌파 검사, 행동 분석 등의 검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자살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망 동기가 무엇인지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을 진행하는 심리 부검 업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관으로 말하면 성과라고 할 수 있지만 사고가 난 군이나 해당 부대에서는 드러내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거명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어떤 부대에서 무기체계 폭발 사고가 났을 때 총기 폭발물과에서 집요한 과학수사 연구를 통해서 정확하게 규명해낸 실적도 있었고요. 병사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있었는데 부검을 통해서 법의학적으로 사망 원인을 밝혀냄으로써 국민적인 의혹을 규명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감정관 자신의 양심과 전문 지식에 따라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감정 임무를 한다는 그런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업무에 대한 부담감도 가지고 있고 그런 것은 사실인데요. 과학수사 감정 활동을 통해서 진실을 발견하고 사건 해결에 본인이 기여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고 저도 또 묵묵히 수고하는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러스 국제 공인을 받아서 국제적인 공신력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감정 분야에 대한 연구 사업과 노력을 통해서 감정 학술지에 주기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치에서 안주하지 않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감정 역량을 더욱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건과 관련된 국민들과 장병들의 눈높이에서 적극적으로 감정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안전한 국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